토큰은 사실 아시다시피 무한정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조각화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0.1평, 채권의 1달러 미만 단위까지도 투자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조아야라고 합니다.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알토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토베 시장 규모는 아직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조금씩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는 채권이 우선은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는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그리고 매출 채권까지도 알더브의 자산군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 알더브를 우리가 왜 써야 되냐라는 식으로 궁금증이 자아내기 마련인데요. 알더브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효율성. 입니다.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관련된 중개라는 기능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기능들이 필요하고 때문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블록체인으로 하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되면 수많은 중개라는 기능들이 단 한 줄의 코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이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계약 형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그리고 이거를 함께 누군가가 또 처리해주는 수많은 중개기관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제 모든 이런 계약 조건들이 if then 이라는 조건문 하나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제3자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 형태로 이 모든 거래들이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 비용과 시간 효율성이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술적인 내용은 원자적 결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은행기관 같은 여러 금융기관을 쓰는 이유는 자산을 받았는데 대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결제 실패라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 블록을 잠금해서 제가 자산 받기 직전, 상대방이 돈을 받기 직전 이 블록을 동시에 잠금을 해제하게 되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제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원천 덕분에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면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 금융사가 해당 기능을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JP 코인이라는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 인프라, 그리고 금융자산 토큰화,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 이 해당 플랫폼을 가지고 토큰 발행된 CP를 가지고 자금 조달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 토큰 하나 MF를 해당 플랫폼을 가지고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알더브에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전통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유동화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올리게 되면 그 자산의 단위는 토큰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큰은 사실 아시다시피 무한정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조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토큰이라는 성질 덕분에 부동산 0.1평, 채권의 1달러 미만 단위까지도 투자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쪼갠다라고 하면 이 알더베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는 STO 개념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STO 같은 경우 전통 증권을 블록체인으로 올린 거라서 사실 증권 형태에서 끝나는 개념이라면 알더베는 그것을 포함해서 실물 자산 그 자체를 디지털로 옮긴 거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개념이라서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청구권을 가지고 나눠서 가지는 형태는 STO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수익권만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쪼개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청구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적용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저희가 쪼개서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민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굳이 이 소유권을 또 왜 디지털로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유권 자체가 디지털로 옮겨져야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디파이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STO 하면 저희가 대표적인 주체 카사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해당 구조를 봐주시면 이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권을 가지고 저희는 쪼개서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하게 소유권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만약 RWA로 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산 자체 소유권을 디지털화해서 제가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 그 자산 자체가 제가 소유권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디파이 생태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화폐가 디지털이 되고 자산이 디지털이 되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지금 대출이라던가 투자, 여러 금융 기능들도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RWA가 있어야 디파이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RWA가 등장하다 보니까 거래소라던가 증권사들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RWA를 거래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은 RRE라고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랑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적인 RRE 플랫폼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둘은 현재 주식 토큰화 서비스로 현재 이런 RWA 시장을 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사례입니다. 6월 말 유럽 고객 대상으로 미국 주식 토큰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식 거래와 다른 점은 24시간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빈후드는 오픈 AI, 스펙스X와 같은 비상장 주식도 토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즉 24시간 거래 가능한 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까지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해당 이 기능은 당연히 큰 호응을 얻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이 로빈후드를 가지고 테슬라 1주 토큰을 사면 실제 테슬라 1주랑 같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법적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해당 토큰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빈후드 내에서 미상장 토큰은 현재 EU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법적으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주식 토큰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증권사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 토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라켄 사례입니다. 현재 지금 크라켄도 미국 외의 나라들부터 미국 주식 토큰 서비스 출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도를 봐주시면 앞서 본 로빈후드랑 조금 다른 점이 크라켄 같은 경우 제3자인 커스터디사랑 협력을 해서 커스터디사가 직접 주식을 사고 이것을 보관한 형태에서 주식 토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담보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 거래소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본 로빈후드랑 마찬가지로 아직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동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온체인 금융의 초기 단계라고 명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체인 금융이라고 하면 화폐, 자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 기능인 담보, 대출, 수익 배분까지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임을 뜻하는 건데요. 지금은 일부 자산이 토큰화가 되었고 유통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초기 온체인 금융시장으로 진입한 시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체인 금융시장 내 필요한 인프라 기능들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WA를 유통할 수 있는 RRE라는 거래소가 필요하겠고요. 해당 거래소 내에서 결제랑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이 모든 결제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 형태인 커스터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프라망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커다란 네모박스에 그려져 있는 네트워크망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프라 제공업체로서 저희는 지금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인베이스는 총 4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해당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거래소를, 3단계에서는 지갑을, 지금은 4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베이스라는 레이어2 인프라망을 출시해서 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어2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 3가지 꼭지점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보안성과 탈중앙화는 가지고 있지만 처리 속도가 낮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만을 위해서 레이어2라는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었고 현재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라던가 금융사들이 해당 레이어2 프로토콜을 가지고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코인베이스는 이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베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레이어2 인프라를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여기 전략점 2점의 2번 고객 락인 구조 강화가 핵심입니다. 거래소랑 지갑은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프라망까지 제공하게 되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와의 이 협력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사들이 무엇인가를 토큰화하기 위해서 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큰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활용은 앞으로도 더 당연히 확대될 거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더벨 밸류체인이다 라고 했을 때 총 4가지로 볼 수 있겠고 이 4가지는 다 코인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 서클의 USDC와 함께 협력사라는 관점인데요. 서클이 돈을 벌면 50%는 코인베이스가 가져갈 정도로 둘 간의 협력 체제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성이 점점 넓어질수록 코인베이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더 커질 거라 보고 있고 종합적인 인프라 제공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인베이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자산 토큰화 서비스는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나타날 거라 보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